지금 장이 1월 달과 한 2월 중순까지가 되게 편안한 장이었어요. 대표님. 호랑이다. 대표님 오늘 호랑이랑 같이 계시네요. 떡 하나 주면 앉아서 먹지. 오늘 월요일이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회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전국 강연회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에서 서울을 제외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링크에서 날짜 보고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 그러니까 미국의 마감이 나쁘지 않게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단 말이죠. 나스닥이 200일선까지 끼고 내려갔었는데 한 0.7%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특히나 이제 재료 자체가 연준 의장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뒷받침할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좋은 내용이었어. 그래서 오늘 좀 장이 괜찮을래나 이렇게 봤는데 아침 시작할 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한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도 약간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초가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미국 증시 상승에 비해서 시초가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시초가를 또다시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를 보시면 3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월 달에 5거래를 거래했는데 모두 다 양선이었어요. 모두 다 양선이었다는 얘기는 계속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오늘 많이는 안 올랐지만 시초가를 이겨내는 0.2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3월달 들어서부터 지금 거래소보다는 좀 별로인데 그 별로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코스닥도 마이너스 0.2% 하락, 그리고 좀 양선을 지켜주는 그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3월달 들어서 특징은 거래소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해, 그게 오늘도 이어졌다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래소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딱 부합, SK하이닉스는 2%가 하락. 그럼 시총 1, 2 반도체만 보면 지수가 플러스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오늘 3% 올랐고요. KB금융도 1% 반등하면서 오늘 좀 신한지주도 그렇고 금융주들이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 고려아연이, 이거는 제가 올라갈 때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원래가 이제 자기 가치는 여기야. 55만원 정도. 근데 이제 점프하고 거의 한 3달 동안 그 55만원, 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거의 4배 정도가 올랐었는데, 이제 이게 지분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고려아연이 원래 두 성씨가 과거에 LG, GS, 구씨, 허씨처럼 두 성씨가 동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렇게 지분 싸움이 나면서 급등을 하다가 결국은 거의 원위치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비슷한 재료예요. 영풍 오늘 자사주 토각인가 이런 재료 나오면서 14% 올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 200 종목의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보다는 저는 하나의 상승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하나의 상승이 거의 지금 오늘 고가가 10년 고가 되거든요. 2010년 이후니까 15년 고가거든요. 15년 고가. 그래서 15년 만에 고가를 찍을 수 있는 힘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의 주력 사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이 두 가지가 지금 제대로 먹혔다는 게 첫 번째고,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약간 트럼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하나그룹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왜 방산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조선주에서 하나 오션이 대장주로 움직였는지를 좀 더 알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주 하나가 왜 이렇게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SOE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오늘 급등을 했고, SOE,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 그리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방산주들, CJ, KCC 같은 지주회사, 이거 하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코스모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TC 스틸 같은 2차전지, 이 정도가 오늘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강한 종목이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 하나시스템, 오늘 또 흔들렸지만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사적 신고가고요. 삼성전자보다도 거래가 더 많이 난 7천억 거래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쉽지만 오늘 3% 빠졌고요. 하나 오션도 오늘 빠졌고, 그래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졌는데 하나가 오른 게 신기했다. 하나 시스템과 한국 항공우주가 오늘 방산주에서는 올랐고, 상장된 지 이틀째인 MD바이스 거래대금, 자기 몸통은 1200억짜리인데 2800억 거래되면서 9%가 올랐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도 1조짜리인데, HD 현대 마린 엔진 1조짜리인데 2천억 거래되면서 거의 15%가 올랐습니다. 클로벌 로봇주, 로봇 신규 상장주 클로벌 5% 올랐고요. HLB는 오늘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고, HLB는 재료 가치 때문에 지난 작년 5월 달에 급락, 다시 오르다가 또 작년 10월 달에 급락,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을 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은 사실이에요. 이 정도까지 보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거래된 지 3일 된 신규 상장주고요. 2천억짜리였습니다. 대화제약, 전통의 제약주 2,500억짜리 오늘 대화제약 상한가 마감했고요.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상한가 치면 재료가 나오는 거죠. 세계 최초 맛있는 항암제 어쩌고 재료가 나왔고요. PIE 4천억짜리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되고 급등하다가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요. HD 마린 엔진 1조짜리 15% 상승. 고려아연 지분 경쟁 붙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되면서 14% 상승. 휴온스 글로벌 4,500억짜리 오늘 10% 상승. MD바이스 신규 상장주 거래대금이 몸통이 2배 이상 됐고, 한화 3조 9천억짜리 2010년 이후 거의 15년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한화. DB 하이텍이 반도체 이미지가 강한 반도체 관련주 DB 하이텍이 2조짜리인데요. 다른 반도체주들도 좀 쉬고 있는데 이 혼자 나홀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9% 상승. 자, 그래서 지금 장이 1월 달과 한 2월 중순까지가 되게 편안한 장이었어요. 1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막 방산주가 후루루 오르고 또 전력기기 살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동반 상승이 되게 많았다면, 오늘 같은 장은 쉽진 않죠. 왜냐면은 하나 시스템은 오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떨어지고, 대화제약은 상한가인데 HLB는 마이너스 20%까지 가고, 그래서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장이 사실 제일 쉬워요. 스윙 매매를 하건 단기 매매를 하건 대장주를 사던 대장주의 쫄개주를 사던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장이 사실 쉬운 장입니다. 가장 쉬운 장은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겠죠. 예를 들어 코로나 직후 같은 장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건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버는 장이고, 또는 시장 전체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작년 8월 5일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체가 떨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작년 12월 9일 같은 날이에요. 12월 9일에 시장 전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계좌는 마이너스 5% 정도 빠질 것이고, 지수가 막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게 제일 쉽고,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게 제일 어렵죠. 그 다음 쉬운 장은 뭐냐면 업종끼리 응집력이 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방산주가 우르르, 전력기기가 우르르, 조선주가 우르르, 2차전지가 우르르, 그럴 때는 좀 주식할 맛이 납니다. 주식이 쉽게 보이죠? 왜? 강한 업종이 눈에 팍 들어오고, 강한 업종에서 대장주가 눈에 들어오고, 쫄개주를 찾을 수 있고, 그럼 강한 업종이 우르르 움직인다면 대장주를 사도 돈을 벌고, 쫄개주를 사도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장은 1순위는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장은 사실은 유동성 장세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금리가 팍팍 인하를 해야 돼. 금리 인하가 팍팍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금리 인하가 팍팍 되기는 글렀어. 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물가가 안정적일 때예요. 왜? 금리를 내리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거든. 그럼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못해요. 올라가려는 힘이 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에 그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서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물가가 팍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들? 관세 전쟁.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굉장히 큰 주범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미국의 중국에 관세 때린대. 중국 애들도 관세 때린대잖아.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 때린대. 캐나다 애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거 관세 때린대잖아. 상호 관세잖아요. 안 그러면 뭐 병신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은 관세 전쟁은 미국의 수입품들,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도 열받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관세를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 때문에, 물가에 대한 눈치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내리긴 힘들어. 쉽게 금리를 내리긴 힘드니까 우르르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당장 오기는 힘들어. 그러면 1순위로 펴는 장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2순위장을 기다려야죠. 2순위는 뭐예요? 업종이 팍팍 같이 올라갈 때. 아니, 작년에 막 HD 현대일렉 올라갈 때 제가 LS일렉 막 잡아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니까 현대로템 사도 돼요. LH넥슨 사도 돼요. 얼마나 장이 편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업종이 한 번에 막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면 돼요. 잘 안 맞을 수 있잖아. 물론 업종 간에 주도 업종이 잘 안 보이고, 하지만 상승 절반, 하락 절반이면 나는 상승 종목 잘 맞출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오늘 거래소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플러스,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그래서 보합장이었고 쉽지 않았다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장세에서 밸런투자 아카데미 함께 하자. 지방 강의도 같이 들으시고, 또는 어제 강의 못 오셨던 분들은 영상에서 강의 보시면 됩니다.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교육 사이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흥! 자, 첫 번째 줄. 너도 따라 불러. 호랑이를 다루는 호랑이 같은 남자입니다. 호랑이 같은 남자. 자,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네.